한 주간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위클리 뉴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5월과 함께 찾아온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지난 2주에서 길게는 3주 동안 시험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으로 인해 저희 DKBS도 약 2주차 방송분이 휴방이 되는 바람에 사건, 사고 소식들을 잘 전달해드리지 못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 회마다 신속한 소식을 전달해드림과 동시에 청취하셨을 때도 쉽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신선한 보도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5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과 소식들을 전달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방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메인 뉴스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현황과 바른정당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으로 인한 5명 사망, 샌디에이고 총격 사살 사건입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20대 시각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위클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현황.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선입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치러지는 직접 선거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정치 환경과 사회적으로 우세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정책 선거를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거란 부분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고도 이전보다 더욱 성장해야 할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할 시기인 만큼 15명의 후보들은 나아갈 방안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성향과 공약에 따라 정치적인 차별성도 확고하여 분명하게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선거 현황들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지난 가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역대 국가 비리 사건을 통해 자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제점과 변화 방향에 대해 각 유권자들은 생각이 담긴 로드맵을 그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는 역사적 처음으로 약 35%라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시민 그리고 복지 정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해보고 민주주의 실현에 적합한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 바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정치의 순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른정당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 회동. 어제 저녁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과 동시에 긴박한 정치적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바로 바른정당 비유승민계 의원 14명이 홍준표 후보를 만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한 것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전면 거부할 경우 오늘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창당 3개월 만에 파산되는 길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는 내가 정권을 창출하면 홍준표 정권이지 박근혜 정권 2기가 아니다라며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함께 가고 같이 가자라고 발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무성과 주호영,
그리고 정병국 바른정당 위원장은 어젯밤 유승민 후보를 만나 홍준표 후보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간다며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하여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차이를 본다면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라고 밝힘으로써 확고한 의지를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를 반대한 유승민 후보의 뜻에 결국 바른정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 회동 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들 사이에선 명분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핑계삼아 지지율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른정당을 버리고 한국당에 돌아갈 국민만 하는 등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당 후보를 끌어내리는 것 자체가 보수개혁의 가치에 맞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비판으로 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입니다.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으로 인한 5명 사망. 어제 1일 오후 3시쯤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 현장 흡영 장소를 덮치면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큰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현장에 따르면 해양 플랜트를 전조하던 작업장이었고 무게는 32톤짜리인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하여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어제, 공식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원유 생산 작업 기한을 맞추기 위해 특근에 투입되었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무거운 시설과 장비, 작업복을 입은 채 수행 중이었던 근로자들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임시 흡연실에 모여 있었고 단 10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참변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10여 명 또한 큰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 중인 상태이며 작업자들은 크레인이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흡연실 같은 휴게 공간이 마련된 점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모두 중단되어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삶의 현장의 근로자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사상자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험한 업무 환경의 개선 또한 근로자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 안타까운 소식 한 번 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샌디에이고 총격 사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즉각 사살되었습니다.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샌디에이고 대학 인근 아파트인 콤플렉스의 한 수영장에서 오후 6시경에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수영장에는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30명 가량이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터라는 백인 남성이 고성능 권총을 가지고 들어와 수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쏘아대었고 사상자는 모두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총에 맞은 사람을 확인하고 권총을 또 한 번 장전하여 총질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또한 약 30발가량 총성이 들렸다며 주변에는 3살부터 8살까지의 아이들도 몇 명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종 문제가 총격의 원인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로스앤젤레스 남부에서도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보아서 여러 지역에서 총격 테러에 계획된 범행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20대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전달해드리는 시간, 위클리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투표로 인해 매우 여론의 떠들썩한 분위기를 볼 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정치와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 국민사회인 민주주의를 생각하셔서 5월 9일 화요일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전달해드리는 시간, 위클리 뉴스의 주진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오후 5시 45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였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양환준, 기술의 김지우,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이었습니다.